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5번에 보시면 이론 연소온도 계산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연소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연소를 시켰을 때 연소온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온도가 있고 연소온도가 있는데 우리가 열량이 얼마고 비열이 얼마고 온도 차이가 얼마가 났을 때 우리가 이론 연소온도를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론 연소온도만큼 온도를 올려줘서 완전 연소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HL은 G 곱하기 C 곱하기 T2-T1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HL이라는 것은 열량 중에서 저위 발열량을 뜻해요. 자, 그리고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수분의 정발 잡열이 포함된 값이고, 반면에 저위 발열량은 수분의 정발 잡열 값이 제외된 값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발열량을 기준했을 때는 저위 발열량을 기준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고위 발열량이라고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위 발열량을 저위 발열량으로 전환을 해서 이론 연소온도에 계산하는 발열량은 꼭 저위 발열량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G라는 것은 가스량, C라는 것은 비열, 비열이라는 것은 고체나 액체 14.5도씨에서 15.5도씨로 1도씨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T2-T1, T2-T1이라는 게 온도차죠. 그래서 T2-T1을 델타 T로 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위 발열량 HL은 GC 델타 T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데 델타 T는 온도차이기 때문에 큰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T2를 계산을 하고자 해요. T2라는 게 이론 연소 온도입니다. 그럼 식을 정리하면 저위 발열량에서 G 곱하기 C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T1을 더해주시면 이론 연소 온도 계산하는 식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도 되고 오른쪽에 정리한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보통 우리가 식을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산기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보통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15번. 저위 발열량이 7000kcal/sm의 삼성에 가스 연료의 이론 연소 온도는 몇 도씨인가? 단 이론 연소의 가스량은 20sm의 삼성 per 삼성, 연료 연소 가스의 평균 정합 비율은 0.35kcal/sm의 삼성 도씨, 기준 온도는 15도씨, 공기는 예일하지 않으며 연소 가스는 해일이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T2라는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이론 연소 온도라는 게 뭐예요? T2예요, T2. 그래서 T2 구하는 공식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T2는 저위 발열량. 따라서 저위 발열량이 7000kcal/sm의 삼성이거든요. 이 값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 발열량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가끔씩. 그럼 고위 발열량으로 주어지면 반드시 저위 발열량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나누기 가스량. 가스량이 얼마죠? 20sm의 삼성 per 삼성. 자, 그리고 정압의 평균 비율이 0.35kcal/sm의 삼성 도씨. 자, 플러스 T1. T1이라는 것은 지금 기준 온도입니다. 기준 온도가 몇 도죠? 15도씨.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1015도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암산을 하면 안 돼요. 공학용 계산기를 쓰는데 큐넷에 우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이트가 큐넷이잖아요. 그래서 큐넷에 여러분들 접속하시면 공학용 계산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를 공지를 해놨어요. 거기 있는 사양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나 그리고 구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큐넷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큐넷에서 공지된 사양을 여러분들이 보고 구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도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6번에 보면 연소실의 열 발생률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럼 열 발생률을 계산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를 했을 때 연료가 두 개잖아요. 고체하고 액체 연료, 그리고 기체 연료. 그러니까 열 발생률을 나타내는 단위도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단위가 고체와 액체, 기체 연료에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고체와 액체 연료에서 연소실의 열 발생률을 계산하는 문제와 기체 연료에서 연소실의 열 발생률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식을 설명하면서
가장 큰 차이점만 비교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먼저 고체 및 액체 연료의 연소실의 열 발생률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열 발생률의 단위를 잘 보시면 킬로칼로리 퍼 미터의 삼성 아워예요. 지금 단위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식을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만 단위를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면 공식을 한 개를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입니다. 여기서 킬로칼로리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기억을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킬로칼로리는 뭐를 나타내는 단위일까요? 그렇죠. 열량, 발열량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럼 발열량은 두 개가 있어요. 어떤 발열량이 있죠? 저위 발열량과 고위 발열량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식에서 사용하는 발열량은 소각로를 설계했을 때 기준이 되는 발열량이거든요. 그럼 발열량은 어떤 발열량을 사용한다는 소리예요? 저위 발열량을 사용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발열량이 어떤 발열량을 사용하는지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발열량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 열량이 나오죠? 그렇죠. 연료를 연소를 해야 돼요. 또는 폐기물을 연소를 해야지 열량이 나와요. 그러면 폐기물이나 연료는 시간당 주입을 하겠죠. 시간당 몇 킬로그램, 시간당 몇 톤 이런 식으로 주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입되는 폐기물만큼 열량이 나오죠. 그 말은 발열량이라는 저위 발열량과 공급되는 연료량 또는 폐기물량은 어떻게? 한 쌍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연료량과 또는 폐기물량과 발열량은 한 쌍. 절대로 떨어져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체와 액체에서 발열량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잖아요. 그 다음 밑에 연료량은 고체와 액체에서 연료량은 킬로그램 단위를 쓰니까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죠? 킬로그램 써지고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는 거죠. 여기서 킬로칼로리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킬로칼로리 퍼 아워, 킬로칼로리 퍼 아워. 그래서 고체하고 액체는 여러분들 저위 발열량과 시간당 들어가는 연료량은 한 쌍. 자, 나누기 보시면 미터의 삼성이에요. 미터의 삼성은 자, 지금 우리가 고체하고 액체 연료는 어디서 태우죠? 그렇죠. 소각로, 연소실에서 태운단 말이에요. 그럼 소각로의 연소실의 크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값이 가로 미터, 세로 미터, 높이 미터, 미터가 3개니까 삼성. 따라서 연소실의 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누기 최적. 그럼 뭐가 나오죠? 연소실의 열 발생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체 연료의 연소실의 열 발생량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단위는 당연히 킬로칼로리 퍼 미터의 삼성 아워예요. 그러면 여기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뭐가 될까요? 무조건 저위 발열량하고 연료량이 한 쌍이라고 그랬으니까 저위 발열량 곱하기 연료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체와 액체 그리고 기체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고체하고 액체는 연료를 나타내는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기체에서는 미터의 삼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만 나죠. 이렇게 없으면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고체는 킬로그램당을 쓰는 거고 연료에서 기체는 미터의 삼성을 쓰는 거죠. 그래서 고체와 액체, 기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료를 나타내는 단위만 다르고 나머지 식은 동일해요. 자, 그런 다음에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각하는 소각로의 최적이니까 소각로의 최적, 소각로의 연소실이잖아요. 연소실의 최적으로 나눠주시면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미터의 삼성 아워로 동일한 값이 되는 거죠. 단위 자체가. 그래서 고체 및 액체 연료를 연소를 하게 되면 연료의 단위가 지금 보시다시피 연료의 단위가 킬로그램이 될 뿐이에요. 그리고 기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연료의 단위가 최적이 될 뿐이죠. 그래서 저위 발열량도 연료 1kg당 고체와 액체는 그리고 연료 1S미터의 삼성당 기체 연료는 발생하는 열량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기체 연료를 곱하게 되면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고체, 액체, 기체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연소실의 열 발생률을 계산했을 때는 저위 발열량과 연료량이 한 쌍, 그리고 미터의 삼성은 우리가 태우는 연소로니까 연소실의 최적을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6번 문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로가 1.2m, 세로가 2.0m, 높이가 12m의 연소실에서 저위 발열량이 1000kcal/kg의 중류를 1시간에 100kg 연소한다면 연소실의 열 발생률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단위에서 kcal/h는 뭐라고 그랬죠? 저위 발열량 곱하기 연료. 그러면 찾으세요. 저위 발열량이 1000kcal/kg. 그 다음에 연료 시간당 100kg. 100kg/h죠. 두 개로 곱해. 자, 곱해서 넣었어요. 1000kcal/kg 곱하기 100kg/h. 자, 그리고 나누기.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연소실의 용적.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가로 1.2m, 세로 2.0m, 높이 12m를 곱하면 미터의 삼성이 됐어요. 곱해. 그러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34,722.2kcal/m의 삼성/h.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수점 처리를 해도 되고,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는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여기 소수점 여기 있으니까 앞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올라갔어요. 그죠? 그럼 이 값은 3.47 곱하기 10의 4승 kcal/m의 삼성/h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소수점에서 여러분들 일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10의 몇 승이냐를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7번입니다. 7번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죠. 소각로의 화격자 소각능력 계산 공식. 이번 시간에 하는 계산 공식들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거의 항상 출제되는 문제예요. 대신에 단위를 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꼭 맞춰야 됩니다. 자, 화격자라는 것은 뭐죠? 화격자라는 것은 스토크라고 그래서 소각로입니다. 소각로. 그래서 폐기물이나 연료를 태우는 장소를 소각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각 능력을 보는 거죠. 소각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각로의 단위 면적당 소각할 수 있는 양이죠. 그래서 소각 능력이 크다고 하면 소각 능력이 큰 거고, 소각 능력이 작다고 하면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작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단위를 보면 kg/h라는 것은 소각해야 되는 폐기물의 양이나 연료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터의 삼성이라고 하면 소각로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각로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은 양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어요. 또는 많은 양의 연료를 연소할 수 있죠. 근데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소각해야 되는 폐기물의 양이 적어지는 거죠. 따라서 식을 만들었을 때, 자, kg/h라는 것은 소각해야 되는 쓰레기 양이에요. 자, 그리고 제곱미터라는 것은 우리가 화격자라는 소각로를 쓰면 화격자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당 소각해야 되는 쓰레기 양.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 발생률과 소각 능력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가 3개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단위만 잘 이해를 하면 굳이 공식을 암기하지 않아도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17번. 소각로의 화격자 연소 능력이 340kg/제곱미터/h이고 이를 소각할 쓰레기 양이 2만 kg이다. 이를 8시간 소각하면 필요한 화격자의 면적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조건 자체가 뭐가 주어졌느냐? 연소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340kg/제곱미터/h는 여기서 kg/h라는 게 뭐죠? 소각해야 되는 폐기물이나 쓰레기 양 찾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쓰레기 양이 얼마예요? 하루당 2만 kg. 그럼 여기서 kg/h라는 것은 하루당 2만 kg이라니까 2만 kg/day. 그럼 day를 hour로 고쳐주면 돼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지금처럼 하루 8시간 소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 8시간. 만약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럼 하루는 24시간 기준. 소각 시간이 있으면 소각 시간. 그래서 이 값이 kg/h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자, 그리고 나누기 화격자의 면적. 화격자의 면적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화격자의 면적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 두 개를 순서를 바꾸면 돼요. 화격자의 면적과 340kg/제곱미터/h를 바꾸면 돼요. 위치를.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7.35 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열 부하율이나 아니면 소각 능력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단위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문제죠. 그래서 단위만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시게 되면 소요 동력입니다. 자, 소요 동력이라는 것은 어떤 장치를 이용을 하게 되면 뭐가 소요되죠? 동력이 소요돼요. 동력이 소요된다는 소리는 우리가 뭐를 많이 내야 되죠? 전기료를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요 동력을 계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료를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동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동력은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어요. 킬로와트나 HP 또는 HP를 PS라고 하는데 우리가 킬로와트 동력 그리고 마력 동력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동력은 킬로와트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킬로와트로 표시되는 동력을 잘 기억을 하면 HP나 PS로 계산되는 마력 동력은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킬로와트, 가장 기본식이 되는 항상 모든 공부를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킬로와트는 PS 곱하기 Q 나누기 배기 곱하기 효율 곱하기 알파야. 그럼 여기서 PS라는 것은 뭐를 의미를 하느냐 하면 전압력 손실. 그래서 전압력 손실이라고 해서 나타내는 단위는 어떤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mAh죠. 자, 그리고 Q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가스량이요. 자, 그리고 배기라는 것은 계수, 이타라는 것은 처리 효율, 알파는 여율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율이라는 것은 알파라는 여유가 예를 들어서 30%의 여유를 가져요. 그러면 여유를 갖기 전에는 몇 프로예요? 100%. 원래는 100%거든요. 100%에서 여율이 30%야. 그럼 총 130%가 되는 거죠. 자, 130%에서 퍼센트를 없앴어요. 그럼 얼마로 나눠주면 되죠? 100으로. 그러면 얼마가 되죠? 1.3. 그래서 여율은 1.3이에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여율이 1.3이라고 나오면 30%의 여율과 같은 뜻이에요. 여율이 1.2야. 그럼 20%의 여율과 동일해요. 그 말은 30%의 여율이 주어지면 알파는 1.3, 20%의 여율이 주어지면 알파는 1.2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겠죠. 왜? 기존의 100%라는 값에서 남는 만큼, 여유가 있는 만큼을 우리가 여율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알파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만약에 알파라는 값이 없어요. 문제 조건에서 여율이 없어. 그러면 100%를 이용을 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생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100이라는 숫자를 잘 보세요. 그래서 1kW가 가지는 값이 100이야. 그리고 1마력이나 1PS라는 값이 가지는 값이 75예요. 근데 보통 계수는 단위가 없잖아요. 근데 동력을 계산했을 때 킬로와트와 HP는 단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보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커 이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건 세크예요. 세크. 시간 단위가 세크의 시간 단위를 가지는 거야. 그러면 분모가 가지고 있는 배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가 세크야. 근데 분자의 시간 단위를 하나 가지고 있죠. 뭐 Q. Q를 보시게 되면 Q는 가스량이니까 여러 개의 단위를 가질 수 있잖아요. 데이를 가질 수도 있고 아워를 가질 수도 있고 분을 가질 수도 있고 세크를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분모에서 가지고 있는 배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가 세크이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Q라는 가스량의 시간 단위는 반드시 세크를 써야 된다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팁에 보시면 102와 75의 시간 단위가 세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이나 75는 계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없어요. 딱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크 단위로, Q를 세크 단위로 일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가스량 Q의 시간 단위는 반드시 세크임을 숙지하십시오.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됐어요. 그 다음 내가 PS나 HP로 계산을 하라고 그래. 그럼 PS나 HP의 숫자가, 계수가 75거든요. 그럼 이 킬로와트로 기억하고 있다가 PS나 HP로 계산하라 그러면 킬로와트 대신에 PS나 HP로 바꾸고 배기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되죠? 75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HP의 단위는 76이에요. PS의 값은 계수값은 75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마력이 HP든 PS든 75로 통일을 해서 쓰는 걸 보편적으로 써요. 대신에 76으로 쓰면 안 돼요. 엄격히 구별하려고 하면 HP는 76, PS는 75. 공통으로 그냥 편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75. 왜 그렇게 쓰느냐? PS나 HP는 잘 안 주어지거든요. 주로 킬로와트로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킬로와트로 계산하는데 가끔씩 한 번씩
PS나 HP로 계산을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5라는 개수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바꿔서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18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처리 가스량이 5400Sm의 삼성포 아윈 스토크의 소각시설에 정압을 측정하였더니 20mH조였다. 여율이 20%인 송풍기를 사용할 경우에 필요한 소요 동력을 킬로와트로 계산하시오. 단 송풍기의 정압 효율은 80%, 전동기 효율은 70%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PS라는 전압력 손실이 20mH조입니다. 그리고 가스량이 5400Sm의 삼성포 아워예요. 그러면 이 아워를 뭘로 고쳐야 되죠? 세크로. 그 이유는 배기가 가지는 시간 단위가 세크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1시간은 3600초를 반드시 보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배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와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나누기 배기 곱하기 효율이 70%, 70%, 퍼센트 없애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주면 얼마죠? 0.7. 자, 그리고 송풍기의 정압 효율 80%는 0.8. 그래서 효율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를 다 곱해주시면 돼요. 한 개만 있으면 한 개만 곱해주면 되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여율이 주어졌어요. 여율이 20%. 그러면 알파라는 것은 100% 플러스 20%라는 소리겠죠. 그러면은 120%가 되죠. 따라서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주면 얼마의 값이 되나요? 1.2. 따라서 여율 1.2는 알파 값으로 표현하면 20%. 20%를 표현하면 1.2 같은 거죠. 그래서 20%는 1.2. 1.2는 우리가 여율이 20%, 30%면 1.3, 1.3이면 30% 같은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0.63kW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에 보시게 되면 자, CO2 max입니다. CO2 max라는 것은 CO2의 최대값이죠. 그래서 CO2는 탄산가스니까 최대 탄산가스량. 그래서 최대 탄산가스량을 CO2 ma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용에 보시면 CO2 max는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론 문제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 문제에 보면 최대 탄산가스량 CO2 max는 연료의 조성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럼 연료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같은 값을 가질까요? 서로 다른 값을 가질까요? 당연히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CO2 max라는 최대 탄산가스량은 연료의 조성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연료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최대 탄산가스량은 과잉 공기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연물을 산화시켰을 때 발생되는 건조가스량을 기준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과잉 공기량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이론 공기를 사용한다는 소리야. 이 말은 이론 공기량 A0를 사용한다는 소리예요. 과잉 공기가 들어가면 MA0, 실제 공기량이니까. 그 다음에 뭐를 기준하죠? 건조가스량. 그러면 이론 공기량을 기준을 하고 건조가스량이면 뭐가 되는 거죠? 이론 건연소 가스량. 다시 말해서 GOD를 기준한다는 소리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CO2 max는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한 지금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GOD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왜? 과잉 공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 공기량 기준, 그리고 건조가스량을 기준하기 때문에 과잉 공기량을 사용하지 않고 이론 공기량을 사용하면서 이론 건조가스량은 이론 건연소 가스량 GOD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CO2 max를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GOD를 기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대 탄산가스량의 산출법은 연료의 원소 조성을 이용하는 방법. 자, 원소 조성을 이용하는 방법과 배기가스의 조성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원소 분석법과 배기가스 분석치를 이용해서 최대 탄산가스량을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는 문제를 보시면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탄소 GOD분의 1.867C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C가 들어가는 것은 탄소의 함량이거든요. 그래서 1번은 원소 분석법을 이용해서 CO2 max를 계산하는 식이에요. 반면에 2번과 3번에 보면 CO2%, CO%, O2%가 있잖아요. 그래서 CO2나 O2나 CO는 뭐죠? 기체죠, 기초. 그래서
배출가스를 분석한 분석치를 이용하는 것은 2번과 3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O2 max를 계산하는 CO2 최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개인데 원소 분석법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배출가스 분석치를 이용하든지. 그래서 1번은 원소 분석법, 2번은 배출가스 분석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소 분석법에서는 CO2 max %는 GOD, 가스량은 과잉 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럼 이론 공기량을 쓴다는 소리거든요. 근연소 가스량을 기준하니까 이론 공기량을 쓰고 근연소 가스량은 GOD, 이론 근연소 가스량. 그리고 1.867C, 1.867C라는 것은 CO2를 계산한 값이죠. 그래서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C 플러스 O2는 CO2예요. 자, 탄소 12kg이 연소하면 발생되는 CO2는 22.4S미터의 삼성. 따라서 CO2량은 12kg 분의 22.4S미터의 삼성. 탄소에 해당하는 값. 그지? 그래서 계산하면 1.867C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GOD라는 것은 원소 분석법에서 GOD,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고체하고 액체 연료입니다. A0-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을 사용하시면 되죠. 반면에 배출가스 분석치는 CO2 max는 21 곱하기 CO2 플러스 CO% 나누기 21 마이너스 O2% 플러스 0.395 곱하기 CO%예요. 자, 2번 조건은 CO2 max를 계산했을 때 CO2와 O2와 CO의 퍼센트가 나와 있을 때예요. 근데 보통 CO가 배출되면 불완전 연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CO가 거의 주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CO를 생략을 하면 3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3번식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2번식을 기억을 해서 CO가 주어지면 그대로 문제를 풀고 CO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값을 생략해서 문제를 풀면 바로 3번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체 연료에서 계산하는 CO2 max입니다. 공식은 똑같아요. CO2 max는 GOD분의 CO2량 곱하기 100이에요. 단지 우리가 각각의 공식을 썼을 때 고체와 액체는 고체와 액체의 공식을 쓰는 거고 기체는 기체의 공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기체에서 GOD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1-0.21 A0 플러스 CO2량. 그리고 CO2량이라는 것은 원소 분석법에서는 1.867C로 계산했지만 우리가 기체에서는 발생되는 CO2의 개수가 곧 CO2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러면 19번 문제를 한번 풀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기를 이용해서 일산화탄소를 완전 연소시킬 때 건조연소 가스 중에서 최대 탄산가스량을 계산하시오. 표준상태 기준, 기체입니다. 그럼 일산화탄소를 연소를 시켜서 CO2로 만들어요. 그럼 산소가 한 개가 필요하죠? 그럼 산소는 O2로만 존재하니까 2분의 1 또는 0.5를 곱하면 한 개가 됐어요. 따라서 CO2 max는 GOD, 이론근연소 가스량분의 CO2가 차지하는 양 곱하기 100. 그럼 GOD를 계산을 하게 되면 GOD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1-0.21 A0 플러스 CO2량. 기체 상태니까 최적 대 최적이에요. 따라서 1-0.21 A0라는 것은 산소 개수 나누기 최적은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산소의 개수가 지금 몇 개? 0.5개. 따라서 0.5 나누기 0.1이 뭐가 되느냐?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CO2량. CO2량 몇 개? 한 개. 그래서 1이라는 것은 CO2량이 되는 거죠. 따라서 GOD, 이론근연소 가스량을 계산하면 2.881 S미터의 삼성포 S미터의 삼성이 계산이 돼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한 CO2 max는 GOD라는 이론근연소 가스량 2.881 S미터의 삼성포 S미터의 삼성 분의 CO2가 차지하는가. 자, 여기서 CO2는 몇 개? 한 개. 1S미터의 삼성포 S미터의 삼성. 따라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34.71%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린 것처럼 S미터의 삼성포, S미터의 삼성, S 대신에 N을 써도 돼요. N미터의 삼성포, N미터의 삼성을 최적비라고 하거든요. 이 최적비와 동일한 거는 뭐냐면 개수비예요. 그래서 최적비는 개수비.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원소 분석법으로 주어졌다든지 아니면은 배출가스 분석치로 주어지게 되면 고체와 액체, 그리고 배출가스 분석치로 주어지면 배출되는 가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O2 max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식 자체를 잘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론 연소 계산식에서 연소 계산식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고체, 액체, 기체 별도로 분류를 해서 공식을 정립하지 않으면 거의 문제를 맞출 수 없어요.
한두 개 내가 문제를 외워서 맞춰야지 그런 요행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한 것처럼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공식을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암기를 해 놓으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간단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기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